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단기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재미도 없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6,000달러도 겨우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45,000달러 선으로의 후퇴까지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제 거의 다 조정의 끝에 온 것인지, 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건지, 누구들 말 맞다나 비트코인 20만 달러가 헛소리는 아닌 건지 여러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이슈를 통해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건데,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4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에 2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의 근거들이 제시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황 자체는 침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12월은 올해 결정적인 폭락장이 벌어졌던 5월보다도 저조한 월간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시나 중요한 것은 신뢰와 충성도인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범위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를 자산 클래스로 무시하는 건 실수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이 같은 건설적인 전망을 내놓은 인물은 블루프린트 캐피털 CEO 제이콥 월서입니다. 과거 화폐 전환기와의 비교 상황이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와 같은 차트도 적당히 조금 볼 줄 알고 정보 접근의 제한성이 분명한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전망들을 토대로 방향성을 감지하는 것이 나름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중장기적인 비전, 방향성,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조금은 더 중요하고 또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더 떨어진다, 왜 안 오르냐 이런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5,000달러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간당간당 46,000달러 지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정 받을 만큼 충분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차트적으로 단기적인 최악의 상황으로는 4만 달러 후퇴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 수준을 지속하면서 연중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연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2월 27일 51,900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상승했지만 촛대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거래자들이 이 상승장에서 강하게 매도세를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도세는 12월 28일까지 계속됐고 결국 가격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9,558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9일,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47,755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졌지만 촛대의 긴 꼬리를 통해 황소 세력이 나름 엄청 방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 47,000달러 위로 유지되면 황소 세력은 51,936달러 오버헤드 저항 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반면 가격이 47,000달러 아래로 유지되면 매도세가 더 심화될 수도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40이 미만으로 하락세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5,456달러 지지선이 깨지면 42,000달러에서 4만 달러의 강력한 지지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는 12월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흐름을 이어간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암호화폐 에너지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가 원인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회사 BKCM의 CEO 브라이언 켈리는 오미크론 확산과 다소 정체된 미국의 경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시 펀드들이 12월 내내 차익 실현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코인베스터의 루 커너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투자와 에너지 사용을 둘러싼 우려도 최근 암호화폐 하락의 촉매제가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채굴기들이 사용하는 작업 증명은 에너지 소모 때문에 투자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에너지다. 이렇게 밝히면서 내년에는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5월 이후에 최악의 월간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첫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스와 발키리의 ETF는 현재 3개월 연속 유입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FRA 리서치 연구 책임자인 토드 로젠블루스는 이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충성심을 유지해왔고 2022년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는 역시 신뢰와 충성도가 전제로 깔리지 않으면 멘탈 잡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아역배우 출신의 영화배우이자 테더의 공동 창업자이자 또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브록 피어스가 내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20만 달러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한 뒤에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머니 프린팅 등 외부 요인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내부의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성장의 핵심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 알트코인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기반의 투자 회사인 블루프린트 캐피털의 CEO 제이콥 월서는 암호화폐를 자산 클래스로 무시하는 것은 실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매우 건설적이다. 지금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큰 실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에는 황량한 서부같이 보였다. 지금 암호화폐는 스타벅스와 AT&T 등 기업들에게 선택되고 있다. 현금에서 수표와 플라스틱 카드로 옮겨갔듯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암호화폐가 차세대 화폐 링크로 사용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2021년 5월 암호화폐 시장 하락장을 예견해서 주목받았던 암호화폐 분석가 데이브 웨이브의 경우에는 가우스 채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3년 전에 28,000달러를 테스트할 것으로 추정되고 단기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할 경우에 2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랙탈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2022년 5월 신고점 경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10만 달러대까지 상승하기에 앞서 바닥 가격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장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아 보입니다. 3,600달러대로 후퇴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라큐시 우패드기에는 이더리움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011달러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단기 트레이더들이 매도를 유발할 수 있다. 가격은 12월 28일 급격히 하락했고 3,643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에 가깝게 떨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지지선에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은 4,011달러 위로 밀어올리는 시도를 할 것이다. 4,200달러 이상 돌파하고 종가 마감되면 조정 단계가 끝났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럴 경우 4,488달러까지 랠리를 펼친 다음 4,868달러에서 사상 최고가 도전에 나설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RSI는 저항이 낮은 경로가 하락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3,643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3,35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가 깨지면 2,800달러까지 폭락도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4,000달러 회복 뒤에 유지가 되면 랠리 가능성이 높고 3,600달러가 깨진 뒤에 3,350달러 선까지 무너지면 2,800달러 폭락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더리움 강세자로 훌륭하게 셀프 브랜딩을 해버린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은 이더리움이 분명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면서 이더리움 강세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현재 속도와 성장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을 확신한다. 10년 안에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이건 이더리움이 제공할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이고 이더리움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하다. 모바일 네트워크가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둘을 비교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고래들은 최근 폴리곤을 비롯해 에이브와 스시 등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오들은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 주소가 하루 동안 폴리곤을 평균 12,766달러 규모를 매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에이브는 평균 1,627달러, 스시 토큰은 평균 4,140달러를 사들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폴리곤, 매틱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폴리곤이 이번 달 시세를 받으면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12월 초에 80만 매틱이 도난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곤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12월 4일 지분증명 제네시스 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점이 노출돼서 80만 601개의 매틱이 도난당했다. 이런 보안 취약점은 이뮨파이와 화이트 해커 그룹에 의해서 12월 3일 발견됐다. 전반적인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당 취약점을 수정했지만 업그레이드 적용 전에 공격자가 이미 80만 매틱을 빼돌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곤은 버그를 발견해서 제보한 화이트 해커 2명에게 보상금 346만 달러를 지급했고 도난당한 매틱은 재단 측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해서 복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곤 정도의 프로젝트도 보안 이슈가 생기는 것을 보면 블록체인 보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 상당히 더 아주 많이 커질 거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켓이나 젠 같은 보안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연말연시에 디센트럴랜드가 한 번 더 요동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디센트럴랜드를 통해서 타임스퀘어에서 메타버스 신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동부 시간으로 12월 31일 23시에 시작이 되는데 가상 볼드랍 행사와 신년맞이 파티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볼드랍 행사를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에서 재현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세상 참 빠르고 전폭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분석가들의 전망이라고 꼭 맞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100%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려운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한 영역이고 암호화폐 산업은 더욱더 이런 전제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 정보들, 차트 분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